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확진되는 확진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정도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당장 증상이 없어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금요일인 27일 0시, 이 시간부터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기침이나 열 같은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갑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모두 검사를 받는 유럽 입국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내국인은 집에 가더라도 사흘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엔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습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위험도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되면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2단계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검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루 사이 발생한 신규 환자 100명 가운데 51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검역 과정에서만 34명이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늘면서 관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항 검역소와 지자체에서 2차례 명령서를 보내고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생활시설도 늘리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인 파주시 국가트레이닝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파주 NFC입니다.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 중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 활용이 됩니다. 안산의 한 곳까지 총 2곳이 마련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방역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낮 동안 방역 물품을 실은 트럭이 오가는 등 준비에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내일부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레 27일부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시설뿐 아니라 검사시설도 중요한데 검사시설은 충분합니까? 네, 모레부터는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이틀간 시설에서 격리가 됩니다. 또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국에 집이 없는 외국인 등은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90%가량이 내국인이라서 대부분 집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하고 시설은 또 13곳에 약 2,000실이 마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지난 이틀간 이런 시설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갑자기 준비가 되면서 입소까지 대기 시간이 길었고 또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곳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전수 검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네, 일단 유럽 상황이 미국보다 3배 정도 위험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 검사 역량과 미국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하루에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대략 15,000건, 전체 검사 총량 중에서 2,500건을 여기에 할당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집중하는 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들 들어올 텐데 다른 문제들은 없습니까? 네, 취재진이 다음 주 귀국을 앞둔 영국 유학생과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비행기나 공항에서 감염되지 않을지가 가장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긴 시간 동안에 서로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약간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서 미리 이런 좌석을 미리 배치를 해놓는다든지. 네, 또 무증상자의 경우엔 공항에서 집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이제 40만 명을 넘었고 미국은 매일 1만 명씩 늘어나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이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다음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이 밀집한 수도 워싱턴은 벚꽃놀이 하러 사람들이 몰리자 모든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벚꽃 명소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도로 곳곳을 이렇게 경찰차가 막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과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지난 휴일 벚꽃놀이 인파가 몰리자 이튿날 전격적으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일부 지역은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도 막고 있습니다. How long did it close here? Indefinitely, probably a couple weeks. So long. Yeah, because we don't want people going in and looking at the cherry blossoms. There's too many people, too crowded. So. 연방 정부 기관이 밀집한 워싱턴 인접 수도권 지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코로나 검사 시설 확충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비필수 업종에 대해선 이번 주 전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버지니아주는 학기 말까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First states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one of the first states to close all the schools, and then we closed all the bars and restaurants, and this is another further step. 미국 내 확진자는 모두 5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7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 주지사는 정점이 2, 3주 뒤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이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은 다음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바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제시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활동 정상화 시한을 부활절 4월 12일로 못 박았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d love to have it open by Easter. Okay, I would love to have it open by Easter. I will tell you that right now. I would love to have that. It's such an important day for other reasons, but I'll make it an important day for this too.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폐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문을 닫음으로써 오히려 나라를 망칠 수 있다며 추가 봉쇄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일도 하러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의 그 가이드라인을 좀 느슨하게 풀겠다는 겁니까? 네, 연방정부 차원의 외출 외식 자제 수칙 준수 기한은 이달 말까지인데 다음 주부터 해제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완화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충격파에 동의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와 무관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산 상황이나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거리가 멀고 정치권 일각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일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 검사가 한국보다 낫다는 말도 했다면서요? 네, 백악관 코로나 TF 관계자들이 한국이 8주간 검사한 것보다 미국이 지난 8일간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하자 이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 말입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done more than South Korea in a short period of time. We're doing more now than South Korea by a lot. 이 발언을 놓고서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나 인구 등을 고려하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곳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네, 끝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은 결국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돈 2,500조 원 규모입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타결됐습니다. 조만간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그 기대감에 직전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1.37% 폭등해서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에서의 확진자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죠. 특히 수천 명의 의료진들이 감염된 게 지금 문제입니다. 유럽에선 의료진들이 오염의 사슬이란 말도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지금까지 4만 2천 명 넘게 감염됐고 3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중 최소 5천 명 이상이 전문 의료진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보건당국도 의료 인력 확진 비율이 10% 이상으로 두 자릿수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주요 감염 국가들에서 최소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미 숨진 의료진도 30명 이상입니다. 수천 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결국 유럽에선 감염된 의료진들이 오염의 사슬이 돼버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의료 체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이웃 나라도 나섰습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일부 중증 환자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Die Kollegen in Frankreich sind übermäßig im Moment belastet mit den Patienten, die jetzt zu ihnen kommen mit den Covid-Erkrankungen. 지금까지 유럽의 누적 확진자는 21만 명을 넘었고 모두 12,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JTBC 어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정상 간 통화에서입니다. 진단 키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생산 업체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여유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FDA 승인이 될 수 있게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진단시약 5개 업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는 매일 13만 5천 명분의 진단시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젠의 경우 이미 생산량의 9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곧 모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이가 있어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걸 아마 4월 중순쯤 바이러스 자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이길 수가 있나. 일반인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시네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쫓아가도 바이러스 그걸 쫓아갈 수 없다 그렇게들 생각하는데요.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 개발과 연구소 설립 등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는 데는 이란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40개국, 또 인도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데는 30개국이 넘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나 업체에 요청한 나라는 이란과 네덜란드를 포함해 지금까지 47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처럼 정상들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 수출까지 이뤄진 곳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루마니아와 콜롬비아입니다. 수입 대신 무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이나 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모두 지원해줄 순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국내 수급 상황을 봐가며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 정부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진단키트 협조를 거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품을 요청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검사 능력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한국식 방식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독일 정부에도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를 많이 한 것이 방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국의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